와줘서 고마워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아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탑경찰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이 부서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모두 고참이었고 대부분 관습을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그룹이었고 그들은 모두 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사건 파일 몇 개를 집에 가져가서 여가 시간에 작업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40마일 남쪽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제공하는 범죄학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배우고 있던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오래된 사건은 복무 첫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4건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제가 수업을 듣는 동안 스텔러가 일주일에 이틀 저녁을 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배려심이 깊은 아내였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미래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지역 병원의 간호사였으며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고 우리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작은 땅이 있는 집을 사서 정원을 가꾸고 말과 어쩌면 다른 종류의 가축을 키울 거예요. 우리는 2~3명의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둘만 함께 몇 년을 보낸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한 이 4가지 미해결 사건은 저를 짐 스티번선 보안관의 관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보안관 짐 스티번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보안관의 사무실에 앉아 그의 수사팀과 모든 의도를 다해 협력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제안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정이 되려는 목적은 11마일을 왕복 통근하는 대신 카운티 중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7마일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점은 더 많은 돈이 있었고 매일 밤집에 가져갈래 순찰차도 있었고 범죄학 수업에도 그 차를 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내가 수업에 보낸 시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말할 필요도 없이 등록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찰 뒤에 있는 내 동료들과 친구들 보안관이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센터의 분위기는 경쟁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급격한 상승이 적어도 내 동료 몇 명을 화나게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료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전처럼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사무실에서 특정 사건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을 때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루가 끝날 때 증거 앱에 그것을 입력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 가져갈 중고 드라이브에 내 생각을 옮기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수요일 아침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두고 온 게 확실했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마 실수로 테이블에서 밀려 쓰레기통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텔라가 어젯밤에 이미 출근한 쓰레기가 담긴 흰색 비닐봉지를 꺼냈다는 것이 생각나서 쓰레기를 뒤져야 했습니다. 내 잃어버린 플래시 드라이브 나는 패키지를 파싱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줄 깊이 검은색 가방 안에 흰색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녀가 하나를 다른 하나에 넣었습니까? 그냥 가방을 위에 올려놓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내 플래시 드라이브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수요일 아침, 플래시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은 후 전환점의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찾은 샌드위치 봉지 밑에 있는 샌드위치 봉지에서 인텀으로 더 잘 알려진 6개의 작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흰색 물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것이 실험실에서 필요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백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하는 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이 아마도 끝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내 첫 번째 본능은 즉각적인 대결이었지만 스텔러는 예를 들어 이웃 소년들이 아마도 사악한 목적으로 우리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간단히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빨리 결정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전문 감시 장비를 통해 이것이 일회성 사건인지 지속적인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완전한 보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단어가 올바른 단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장비를 설치하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뿐 아니라 아마도 참가자들도 필요할 경우 보호 내용에 대한 DNA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을 때 보안관 제이크 로빈스, 제이 라번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스티븐슨 보안관이 우리의 미해결 사건 중 하나에서 가능한 돌파구에 대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루크가 자신의 소유지에서 앨리스 레이놀즈의 차를 발견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티븐슨 보안관은 나에게 가능한 한 빨리 거기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를 차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진 새로 오픈한 콜드케이스 담당은 입사 2년 만에 처음으로 사건의 수석 수사관이 되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잘 처리하도록 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셔서 영광이에요. 내가 목장으로 향할 때 알려진 사건은 보호에 대한 내 생각이 루크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했던 날의 기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홀리 셔먼의 살인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와 약속을 잡은 또 다른 미해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나중에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문장으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할리 셔먼의 집에서 홀리 셔먼과 성행위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일이라도 일반적으로 범죄는 아니더라도 조심스럽게 밤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동의했다면 그는 그녀가 처음에는 기꺼이 참여했지만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덜 활동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멈추거나 멈추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지역교회의 목사였던 그의 형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형은 그에게 나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나는 그 정보에 감사했지만 그녀가 고백할 때까지 그가 인정한 것은 아무것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홀리의 의지에 반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는 다른 두 멤버가 스티븐 바버와 빌 레이모어 둘 다 루크와 빌이 스티븐의 초대에 따라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을 때 홀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스티븐이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위지만 범죄도 아니었고 상황의 진상을 규명해야 했기 때문에 루크에게 홀리 독살 사건에 연루됐는지 물었더니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참가자들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살인에 연루된 그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루카 양심을 깨끗이 하려는 시도일 뿐이며 우리의 콜드케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할리의 살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사건 초기에 스티븐 할리의 남자친구를 인터뷰하고 그를 배제했습니다. 또한 루카 일어난 일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를 용의자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구성원뿐이었습니다. 빌 레이모어 나는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레이모어 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 외에 철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엘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모어는 1년 전 여기로 이사하기 전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일했던 공장의 관리자 및 감독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후 굴코스트의 화학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홀리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 조사관은 화학 공장의 관리자가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면밀히 관찰했지만 방문 후 불과 3일 만에 제가 문의한 것만큼 독성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과 함께 저는 엘리 레이모어를 구출하기 위해 파견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왔고 그녀는 문 앞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내가 배지를 보여주고 그녀가 할리 셔먼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너희 바보들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될지 궁금했는데 그녀는 웃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녀가 얻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자. 내가 룩영을 방문한 덕분에 우리는 사건의 동결을 풀었고 대부분의 공로가 나에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정말 룩의 것이었어. 루크와 다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미해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사건 중 가장 많이 이야기된 사건일 것입니다. 앨리스 레이놀즈라는 나이든 여성과 제리 깁슨이라는 청년이 같은 날 저녁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젊은 남자들에게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특별 프로그램의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남편 앨런과 공유한 거주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님은 같은 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습니까? 함께 어딘가에 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이상했습니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루크가 이 원인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가 홀리 셔먼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루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갈 때 그를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루크가 우리를 만나러 나온 반대편에서 법의학 차량이 멈췄고 우리가 악수를 나누자 법의학 팀의 리더가 물었습니다. 룩는 차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대의 자동차 대리점이 최근 확장 전까지 수년 동안 가족 소유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많은 차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중고차 중 일부를 팔고 일부를 경매에 보냈지만 그중 대부분은 목장 한가운데에 있는 자동차 묘지에 갇혔습니다. 종종 수집가들이 이 차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집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클래식 자동차 중에서 거의 새 차를 발견한 사람은 이 2살 된 흰색 자동차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룩는 살펴보러 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지만 번호판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루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보안관에게 한 번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도착한 지 10분 후에 그를 따라 차로 갔습니다. 법의학 과학자들은 문과 트렁크를 열었고 빈 음료수 컵과 홀더 2개를 발견했지만 차 안에는 증거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피나 다른 중요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룩에게 그가 기억을 찾고 있던 시체를 숨길 수 있는 목장의 장소를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근처에 오래된 손으로 파낸 우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법의학 과학자들은 곧 우물 안에 물이 적어도 12F 깊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에 카메라를 걸었고 운영자는 사진을 통해 사진을 연구했습니다. 몇 분 동안 분석한 후 광학 사이트에서 그는 우리에게 시체 2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하여 축하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시체를 회수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전화를 몇 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목장에 보고하라고 하더군요. 팀이 도착하자마자 보고할 거예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범죄 테이프가 우물에 감겨 있었고 집으로 운전하기 전에 차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은 매우 바쁜 날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곧 그날의 업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6가지 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쇼핑할 시간이 2시간 더 남았습니다. 전자 상점에 들렀습니다. 오디오가 장착된 연기 감지기 4개를 구입했습니다. 비디오 그들은 우리 집에 설치된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장치에서 읽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스텔러가 돌아오기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전에 집에 도착했고 스텔러가 도착했을 때 모든 장치가 이미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6가지 보호의 수수께끼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스텔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새로 이 형사로 발령받았다고 설명하며 보호에 대한 걱정을 숨겼습니다. 선생님과 그녀의 학생 스텔러가 목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저녁 내내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앨리스와 제리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사건 파일을 읽을 때 항상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나는 제리가 앨리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학교 행정관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데이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나는 파일의 모든 증거를 소화한 후 그가 그녀를 위험한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앨리스가 마침내 그녀가 제리와 너무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가족 전체에게 위험이 되었습니다. 나는 스텔러와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르가즘을 속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녀는 올바른 소리를 내고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는 그녀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내가 보통 느꼈던 약간의 압박감이 사라졌고 그녀의 호흡이 평소의 리듬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르가즘 동안 그녀의 행동은 내 의심을 확증해 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체 이야기를 말해줄 숨겨진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성은 한 달 정도에 걸쳐 감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보호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로 인해 경계가 심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틀 밤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2번이나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거절할지 알고 싶었지만 그 2번째 행사에 대한 그녀의 참여는 그녀의 첫 번째 공연보다 훨씬 더 부진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적어도 15분의 여운을 즐겼지만 이번에는 제가 2번째로 배낭을 쏜 후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에게 손을 뻗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요일에 모인 팀이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연구실로 가져간 시신을 수집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다. 나는 법의학팀과 길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것이 살인자살 상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다른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몇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사 참석을 위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해결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스텔라에게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설명했지만 추가 휴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져가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려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전날 밤에 중단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스텔러가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기분이 아니었다고 이것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난교 후에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텔러가 떠난 후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방어 패키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이번에는 콘돔이 하나도 없어서 어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 거실에 있는 장치로 짧은 녹음이 있었고 손님의 비슷한 장치로 더 긴 녹음이 있었습니다. 침실나는 앉아서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디오가 거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스텔라가 오후 0시 조금 넘어서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가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키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름에 우리를 방문한 즉시 그 남자들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나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주에 제가 체포되는 동안 그들을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하러 데려갔습니다. 나는 내 팔에 여러 개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슴과 일부 상처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붕대가 젖거나 감염될 위험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면서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남자가 모두 그녀의 사촌들이 거실로 돌아오자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의심해보세요. 그들이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했던 것에 대해 회상하는 것을 들었을 때 대화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이 스텔라가 그들이 수영장에 조심스럽게 숨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수영장 부분 이 에피소드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 수영장에서 막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전에 이 일을 한 건지, 스텔라와 제가 결혼했을 때 데이트를 했는지, 뭔가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들은 3명의 동의한 성인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사촌이 약 50m 떨어진 주립대학에 다녔다는 것을 언급한 후 그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 다 낮에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수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스텔러가 이번 가을에 갑자기 근무 일정을 변경한 이유를 이제 이해합니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4일을 일했는데 13에서 13시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2시간짜리 날이 2번 있었고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2시간짜리 날이 2번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경사항이 경영진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녀는 그날 정오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들이 방문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게스트 침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기 전까지는 거실에서의 대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난교가 내가 처음 본 것을 설명할 만큼 강한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옷을 벗는 것을 도왔고 그 다음에는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서 강렬한 전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보호약을 꺼냈습니다. 오늘 스텔라가 말했을 때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약을 10일 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즐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촌 중 한 명은 자신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이크와 제가 공식적으로 저를 임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한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괜찮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면 화를 낼지 모르죠. 만약 그 사람이 알면 제가 대답할 준비가 안 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요. 우리 셋이 하는 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이크와 내 결혼 생활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것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린 것 같다는 사실을 계속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냥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향하던 사랑의 여운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리웠던 친밀감만큼 여운을 즐겼다고 인정했고 나아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친밀한 관계를 피한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분위기상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미 완전히 배불렀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가 어떻게든 숨길 수 없는 뭔가를 내가 알아차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거절한 것에 내가 분명히 화가 났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전에는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촌 데이트를 시작했고 내가 요즘 아무것도 시작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 행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러한 변형에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황홀경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는 나에게 간음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영상을 본 것이 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주된 사건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확실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지만 그녀가 말한 것 중 일부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고 말한 것 중 일부가 내 결혼 생활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 뒤의 대화였습니다. 관 비디오를 본 후 이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 내내 월요일 오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스텔라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몸에 관심을 갖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키스도 없었습니다. 포옹 사적인 대화는 안 해요. 실패한 결혼 생활을 구하려는 노력은 이제 끝났어요. 마침내 그녀는 불길한 5마디 말을 했어요.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난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나는 키스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또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커녕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녀가 반박한 것에 대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가 무엇을 범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죠. 대답해 주세요. 제이크,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나요? 내가 무엇이든 언급했습니까? 스텔라, 내가 당신이 뭔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나요? 아니,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고 당신의 행동은 나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귀찮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뒤져보라고 요청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과 일종의 미친 대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방을 나갔고 그녀는 계속 울었다. 우리는 월요일에 출근할 때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단순히 공존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위해 긴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 후 비디오와 증거물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말한 비디오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고 우리 주에서는 간통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비디오는 간통을 증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내 증거 냉장고에서 보호하고 그의 조수에게 이를 실험실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서는 수요일까지 준비될 것입니다. 내가 그녀가 한 일을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그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고 떠났어. 이걸 없애서 기뻐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배신감이 들었어. 혼란스러워. 스텔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 그 영상에서 스텔라가 했던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스텔라는 긴장해서 저녁 식사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방금 휴대폰을 들고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이크, 너무 속상해서 오늘 일을 거의 못 끝냈어요. 제발 망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화나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스텔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당신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불평한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이크, 당신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나쁘게 대했던 적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상, 스텔라,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발걸음을 떼다가 멈춰 섰던 기억이 나.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사랑의 행위에 참여하는 대신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다고.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피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굴욕감을 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제이크, 우리 결혼은 끝냈어? 나랑 끝냈어? 나한테 총을 쏘려는 거지. 나한테 모든 걸 버릴 건가요? 스텔라, 모든 게 내게 달렸어.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내가 아닌 룸메이트처럼 대해주니까. 그녀가 말하기 시작해서 나는 돌아서 내 의자로 걸어가서 뉴스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PBS에서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나와 함께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보, 대답해야 해. 그녀가 우리 침실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어.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수정된 장치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여 기지국에 연결한 연기 감지기가 내 헤드폰을 잡고 그녀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녀의 말을 들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무엇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마도 그가 의심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나를 그의 인생에서 잘라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단지 룸메이트일 뿐입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 벌금을 바꿔야 해요.
내일 놓치게 될 거예요. 목요일쯤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일은 취소 안 할 거예요. 모두 취소할 거예요. 알잖아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스텔라,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제 당신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으니 둘 다 필요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어서 다시 조립해야 해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다른 모든 것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내 결혼은 아니야. 내일이나 다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미리 전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가 있는 경우에만 언제든지 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늦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화요일에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스텔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스텔러는 더 이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찍 퇴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매니저에게 새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40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녀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관리팀에서 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변경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특히 내 요청에 너무 빨라서 나도 놀랐어. 그녀가 대답했어. 아마도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꽤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 요청이 이만큼 가속화되었을 뿐이야.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난교 파티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한 은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통화한 것도 가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린 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메리와 준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가져갈 것을 가져다 줄 것을 묻는 것을 잊었다고 말한 것처럼 직장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어 씨의 선물 가게를 지나며 노래에 나오는 대로 그녀의 거짓말이 진실로 변한 것 같아요. 창문에서 음란한 모습조차 삼가라고 적힌 아름다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속도를 늦췄던 마어 씨, 자신이 나에게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마 내가 건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제품 책임자 로빈스 뒤에 사연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배지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상사 스티븐슨 보안관이 종종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의실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어 씨는 나에게 이 간판을 파는 아주머니가 불과 몇 주 전에 나에게서 그것을 사셨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어 씨는 표지판을 판매한 여성의 이름이 제니트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브래드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브와 함께 일했던 회사가 주최한 회의에서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마쳤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육군 대위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컨퍼런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브래드가 힐튼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사무실 밖에서 스티브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지만 곧 함께 당일 치기 여행도 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스티브는 브래드를 떠나서 화가 나서 아이들과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제니트는 그들의 관계가 결코 육체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브래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브래드는 적어도 제니트의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브래드가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어 결국 브래드가 일하기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회사를 위해 외국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에 제니트와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소화하고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의 자녀가 둘 다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 이혼으로 이어졌지만 브래드가 없는 동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제니트는 우연히 선물 가게를 지나가다가 아주 적절한 메시지가 적힌 4가지 표시를 보았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부적절해 보이는 것조차 피하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인 연결은 없었지만 감정적인 연결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지혜의 말을 따랐다면 그녀는 미래에 비슷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표지판 4개를 모두 구입하여 집 주변의 전략적인 장소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발치벽에 그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본 것이었고 매일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표시는 결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브래드가 집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브래드가 그녀에게 한 첫 번째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는 여기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불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스티브가 떠난 이후로 나는 스티브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봉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장거리 로맨스입니다. 브래드 전에는 로맨스가 없었고 거기도 있어요. 이제 그녀는 흐느끼며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니트 나는 밤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어젯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선장에 대한 최신 뉴스를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기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는 꽤 영향력 있는 몇몇 장교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선장은 유럽에 가지 않고 포트 후드에 갔으니 당신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며 스티브가 결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스티브에게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브래드는 목소리를 높이고 도미는 그녀가 방해하지 못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니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을 수락했습니다.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자동차와 집을 제외하고 자산을 반으로 나누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선장에게 가서 오늘 밤을 축하하세요. 그들이 도착하면 이 말과 함께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포어트 후드의 인사부서에 전화했습니다. 브래드가 옳았습니다. 스티브 스노 선장이 실제로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녀는 스티브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를 몰고 선물가게로 가서 4개의 사인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보호할 수 없는 좋은 일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혼이 마지막이었던 날 스티브의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있던 브래드의 반지로 교체되었습니다. 브래드에게 안녕 스티브. 그녀는 결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우겼습니다. 이제 브래드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오늘 밤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스티브 대신 그와 함께 침대에 기어 들어가는 것은 브래드의 요청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속되는 유니언에서 두 번째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마어 씨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그랬겠지만 그녀는 그중 대부분을 몰랐습니다. 나는 표지판 중 하나를 가져다가 그녀에게 내 신용카드를 건네며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어 씨는 우리 회의실에 이상적입니다. 그녀는 돈이 안 된다고 말하며 내 손을 밀었습니다. 여기 경찰관님, 저는 이 표지판에 적힌 메시지를 위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마어 씨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내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현관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보세요, 스텔라가 1시간쯤 후에 올 거예요. 그동안 저는 컴퓨터를 사무실에 있는 대형 스크린 TV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생활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출 시간입니다. 플러그를 뽑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진입로에서 내 순찰차가 문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야 집에 일찍 왔다고 말했고 그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표지판을 쳐다보며 표지판을 가리키며 그녀의 얼굴 전체에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나는 그녀에게 이것이 내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것은 그녀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밤 어딘가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나는 그것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저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제안한 스테이크 하우스에 예약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놀라움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에게 줄 마지막 놀라움은 아닙니다. 그녀는 즐겁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대화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침대는 다 옷도 입지 않았고 방어를 그만둔 이후로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영상을 보다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충격에 빠진 듯 계속 맙소사 안돼 이것 꺼줘야 제발 그만해. 영상의 여러 곳에 정지점을 삽입했고 전이와 진부한 친밀한 행위를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삽입의 시작 부분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TV로 달려가서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당신이나 우리 결혼 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멀어지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나는 사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당신을 떠날 위험은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밤일 뿐이고 사랑에 가깝지도 않다는 것을 나는 이것이 당신과 내가 가진 것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난 모든 면에서 내 아내였어. 정말 이게 맞다고 소리쳤는데 사촌과의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까지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한 모든 시간은 어때? 내가 그랬다고 말했어. 당신에 대한 존경심에서요. 나는 당신에게 여분의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지만 당신에게 힌트조차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우리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십시오. 비록 내가 이러한 친밀한 행위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말한 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내가 우리의 만족 때문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제이크, 친밀감이 우리 결혼 생활의 큰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친밀함은 언제나 훌륭했어요. 당신은 항상 훌륭한 파트너였죠. 당신의 능력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밤을 보낸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계속 말하면서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후 스텔라가 제이크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망친다고 말했지.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침대에 있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요. 망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쌍한 제이크. 모든 게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즉시 애프터글로에 푹 빠져보세요. 나는 애프터글로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다음 라운드에 대해 단호했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팩을 나에게 비웠을 때 나는 다시 척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아껴왔던 여운 더 좋은 배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진부한 친밀함에 강한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지 않으면 해야 해요. 제이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사촌들이 내가 그들과 합류하는데 관심이 없을지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남편이 색다른 친밀감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일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든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결혼에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 대해 절대 알아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친밀한 삶은 항상 우리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의 비정통적이고 기괴하고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나와 함께 나누는 보석금과 보석금을 나와 함께 나누는 친밀한 즐거움이 흐려지고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인이 나와 친해질 때마다 앞으로 내 사랑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내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있는 척하는 건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그녀에게 내게 전달된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균등하게 분할된 문서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논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추후에 만찬을 먹는 동안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이 내 물건을 모두 가져갔으므로 제의가는 장애물이 이제 귀하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연인 사이에 서서 작별 키스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당신의 자유를 즐기십시오. 작별 인사 스텔라. 내가 문에 다가가자 그녀는 달려와 내 허리를 끌어안고 맨몸으로 포옹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와 보낸 그 밤이 지루했거나 하찮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든 상관없어. 난 하던 일을 이미 멈췄어. 이제 끝났어. 자기야,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차를 끌고 보도를 따라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우리 이웃을 놓지 않았다. 셀리가 달렸다.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스텔라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잘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내 차로 달려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백미러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내 차 뒤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그녀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고 어느 날 스텔라가 나에게 2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내 집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난 스텔라. 이혼이 확정된 후 다음 만남이 열렸다. 나는 순찰차를 타고 있다가 빨간불에 멈춰 다음 차선으로 돌았다. 나인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교통량이 조금 줄어들자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가스를 밟고 신호등이 여전히 빨간색인 교차로를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멈추고 티켓을 줬어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경찰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 안에 있는 전남편은 강제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남편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이혼 1주년이었습니다. 켈리와 저는 벽난로 옆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가 만난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직업적 경로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휴일 만찬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후 다른 웨이터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매우 즐거웠고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 이 대화가 연애로 이어진다. 연애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는 독점 관계에 있다. 영화가 끝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봉투를 든 택배가 보였다. 작품인 줄 알았다. 배달 관련 편지에 서명하고 스텔라가 보낸 걸 봤어요. 열어서 마지막으로 제이크를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쳐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망연자실했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중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레다라는 여자와 뭔가 합의를 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합류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며 나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바이 여자라고 말했고 나의 혼란을 감지하고 그녀가 종종 사이의 경계를 넘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이해하게 된 반구나는 그들에게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몇 분 동안 생각한 후 곧 무엇이든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애드로 구성된 4명의 소년과 2 여자는 긴 시즌을 보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한 후 판의 양쪽을 모두 시도했고 둘 다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동안 나는 아파트로 이사할 때 당신이 결국 그 문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팀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국 팀을 그만뒀다. 사실 나는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고됐다. 어쨌든 끝났어. 내가 영어 수업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책이나 적어도 기사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우선 싹을 싹 틔우는 것에 대한 오래된 격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영장에서 그런 타락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삶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수영장에서 몇 분 동안 환상이 탄생했고 그것은 내 의식의 중심을 침범했습니다. 진실로 나를 소비하는 바로 그 순간 내 파멸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고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촌들에게 한 말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했던 그 말들 모두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지옥 깊은 곳에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어. 내 결혼 생활은 무너졌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다시는 아내가 되지 않을 거야. 사랑할 아이도 갖지 못할 거야. 작은 기쁨의 묶음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밖으로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옛말이 있는데 이것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 말이 내 운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지. 그 말이 우리 사이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즉시 할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제이크를 파괴할 때까지 나는 마침내 새로운 감사의 존경심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영원히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